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카메라, 예,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저만 목소리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강의 말미에 이렇게 질문 받아서 이렇게 질문도 듣고자 하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네, 지금도 들어오고 계신데, 이제부터 뭐, 강의라기보다는 좀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작년에 첫 책이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나눔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첫 책을 썼어요. 이 시간이 남아서 쓴 건 아니고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제 딸이 꿈이 작가예요. 작가인데 이 아이를 이제 꿈을 키워주려면은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제가 먼저 작가가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가 다행히도 그 뭐 변호사, 의사 꿈이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작가니까 책은 이제 노력하면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책 쓰는 거를 그냥 뭐 마구잡이로 쓴 건 아니고 작년 5월에 제 사무실이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데 강남에 있는 그 이제 책 쓰기 코칭을 좀 받고서 작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썼죠. 새벽 3시, 4시쯤 일어나서 매일 2페이지씩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사실은 제목 정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 홈플릭스라는 걸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영상을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교육하고 6가지 영화로 이렇게 자녀 교육의 가치들을 하면은 저의 장점과 그리고 자녀 교육에 관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자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홈스쿨을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관한 가치를 접목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첫 책을 쓰게 됐고 5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쓴 원고를 가지고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투고를 해서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8월 달에 원고를 다 보내고 11월 달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네. 홈플릭스 새로운 교육이 온다를 그 주제로 오늘 나눔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 소개를 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홈스쿨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3년차 초보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이제 저는 딸만 둘인데 예은, 주은이라는 딸 2명과 2019년부터 홈스쿨링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업은 이제 미라클 스토리라는 그 회사의 영상 감독으로 있고요. 뭐 이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2003년부터 이렇게 올해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했네요. 영상에 관한 일을 했고 이제 이런 작품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원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원주로 이사 와서 참 좋아요. 원주로 이사 온 계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서울 이제 수도권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 이슈되는 게 영끌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혼을 끌어서 안 되고 뭐 내장도 끌어서 집을 산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안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원주 기업 도시에 살고 있는데 아주 제가 살던 도시보다 더 쾌적하고 아주 전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와서 이제 저희 가족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책이거든요. 왜냐면 딸이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집 근처에 도서관이나 이제 서점이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 오자마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주 시립 중앙도서관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보니까 그런 시민 홈페이지도 가고 이제 배너를 보니까 시민이 또 강사가 제안하는 강의가 있어서 그래 한번 내보자. 원주 이사 왔으니까 우리 같이 한 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좋은 것들 한번 나눠보자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원주 시립 중앙도서관 관계자분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아빠 작년 여름에 이제 저희
결혼 기념일이 6월인데 6월 달에 이제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가서 제 후배가 제주도에서 그 셀프 사진관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제 왼쪽에 보이면 이제 그 셔터를 누르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버튼이 있거든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셀프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기는 이제 몇백만 원짜리 좋은 카메라가 있고, 요즘에는 혼자서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혼 기념으로 저희가 사진을 찍었는데, 다 이제 우리 딸들 비롯해서 저희 아내는 좋은 옷들을, 제 티셔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전 좀 낡은 옷을 좋아하거든요. 이 옷을 입고 이제 세계 곳곳에 좀 약간 저개발 도상국의 다큐멘터리 촬영하러 갈 때 이 옷을 입으면 약간 좀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되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제가 선호하는 옷입니다. 저희 가족은 뭐 사실은 강의를 길게 할 수는 있지만 짧게 하라 그러면은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교육도 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이가 빠져서 이렇게 하긴 한데 기쁘지 딱 얼굴만 웃는 얼굴을 보면은 사실은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늘 아이들이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사실은 강의를 이 내용 가지고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분량의 우리나라 국내 최대 홈스쿨 기관에서 강의 제안이 와서 1시간 동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시간 넉넉하게 주셔서 제가 11시까지 1부를 할 겁니다. 1부에서 다룰 내용은 믿음, 관계, 자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근데 2부는 이제 한 11시부터 11시까지 1부를 하고 11시부터 한 5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시고 용기, 사랑, 잠재적 이런 주제로 좀 하고 싶어요. 네, 처음 주제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믿음인데, 이제 부모는 최초이자 최고의 교사이다. 사실은 홈스쿨링을 2019년도에 하면서, 네, 저는 이 개론서를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시다면, 만약 홈스쿨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레이 볼만이라는 분이 쓴 홈스쿨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 책에 이제 일부에 들어가는 내용에도 그 글을 썼어요. 부모가 최고의 교사이다. 그래서 자격증이 교사를 보장하진 않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 근처에 초등학교에 있긴 한데, 좋은 선생님 계세요.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있는데, 근데 자격증이 다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사도, 그러니까 명망 있는 직업군 있지 않습니까? 의사, 변호사, 교사.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좋은 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존경받는 직업이긴 한데, 의사들도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좀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울산에 있던 한 초등학교였나요? 초등학교 1학년에 과제 준 게 속옷을 빨게 해서 좀 약간 문제가 생겼고, 사실 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이력 중에 하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가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곳에서 PD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씁쓸한 기분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 교육청이라는 곳에 있으면은 제가 공교육을 완전 부인하는 건 아닌데 나름 선생님들 중에서 뛰어난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사실 이분들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데 교육보다는 이제 승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게 열심히 어떤 임용고시를 보고 교대를 나오고 사범대를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우리가 교사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경교육 같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데 부모도 선택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좋은 교사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부모님들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 대상으로 썼긴 했는데 사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육아를 대신 감당하고 있고 또 그렇진 않더라도 이런 거를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죠. 그 달에 첫 찍은 인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암스트롱이 그 발에 발자국으로 생겨서. 근데 저한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그 기업가가 화성에 뭐 이제 인류를 보낸다 하고 로켓 쏘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사실 화성에 별로 가고 싶진 않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 땅이 지구를 벌써 1.4배를 우리는 지구를 한 개를 넘어서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환경 오염이 심하고 인류에 대한 걱정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이나 기업인들이 화성에 보내려고 하는데 저는 저희 지구에 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발자국이 개인적으로는 물론 인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다가오는 건 가장 위대한 발걸음은 이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첫 걸음이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부모님일 텐데 아이의 첫 걸음마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이렇게 아이가 뒤집는 모습들을 처음 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사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내가 최고의 교사다, 최초의 교사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게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 돼버리거든요. 지금의 현재 공교육 제도를 만든 사람은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책이 있어요.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100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프레드릭 테일러는 학교에 다녔을까요?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공교육 제도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홈스쿨,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는 그런 어떤 명문가에서 개인 교사들이 있었죠. 예전에도 로마나 그리스 시대 때도 교사들이 뭐 학교에 간 게 아니라 학당에 갔고 이제 사사를 받고 이렇게 개인 교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프레드릭 테일러의 교사는 어머니였어요. 이 사람도 집에서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부터는 학교를 가긴 했죠.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공교육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 이해되시죠?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 이 공교육 제도는 홈스쿨링으로 배운 한 사람이 만든 어떤 체제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당시 이제 포드가 이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고 어떤 산업혁명에 막 이제 기치를 향해서 달려가던 시대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표준화된 노동자들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글을 모르고 숫자를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표준화된 노동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걸 보니까 일부러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이미 전에 만들어졌지만 어떤 교육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런 표준화된 기준은 이제 노동자인 거죠. 결국에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노동자를 잘 양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겪어보지 않는 교육제도의 매트릭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트릭스 영화 이제 1999년도에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의 이제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 파란 알약 먹을래, 빨간 알약 먹는데 이런 예화가 있죠. 그래서 이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죠. 레오한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는 교육제도가 전 공교육 제도라고 봅니다. 공교육 제도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전쟁 때도 천막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글을 배우고 교육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건 맞는데 지금 1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그 공교육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4차 산업 시대에 이 교육이 과연 이 교육 제도가 적합한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죠. 무슨 진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노예라는 진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프레드릭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어떤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예처럼 자녀를 표준화된 교육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아날려고 먹는 거죠. 저는 이게 공교육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등수와 성적이 최고 가치가 된 교육. 그러니까 네가 믿고 싶은 걸 믿게 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왜 학원에 보내고 왜 돈을 들여서 비싼 과외를 시키고 왜 좋은 대학에 보낼까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가 교육제도에 목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라는 곳에. 근데 오리지널을 살리는 교육이 이제 저 빨간약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좀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자. 그게 꼭 아니어도 된다.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 유명하죠. 이제 스카이캐슬 2년 전, 한 2, 3년 전에 방영됐던 이제 화제 드라마였는데,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쌤의 실제 인물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막 이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하죠. 나만 믿으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통계는 믿었을 경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학생은 주는데 사교육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상대를 하기 위해서 믿음 좀 빼앗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공교육, 사교육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결국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못 가면은 취업 못 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믿음을 갖고 있어서 결국에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프레더릭 테일러가 쓴 과학적 관리법의 저자가 쓴 글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 단순 노동자의 자녀들을 철학자나 학자나 과학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들 가운데서 작가, 연설가, 시인, 또 문학가를 키우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에게서 뛰어난 예술가, 화가, 음악가의 재능을 발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진짜 강하죠. 세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홈스쿨을 선택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에 일한 그런 나쁜 거를 안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작가인데 이렇게 키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이가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걸 내가 최소한 가로막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합격시켜 줄 테니까 얌전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사실은 좀 세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선생님 이제 중고등학교 갈수록 이런 식으로 학원 선생님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에 죽은 듯이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죽었어요. 죽은 듯이 있다가 진짜 죽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 사망자 통계청에 있는 사망자 수를 보면은 2018년도에 2017명이 이제 사망했거든요. 안타깝죠. 하루에 2018과 2017이라는 단어가 참 막 했는데, 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더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병에 걸려서 죽은 아이는 264명밖에 안 된대요. 오른쪽에 통계를 보시면 자살이 이제 82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2~3명씩 자살한다고 보시면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살의 이유가 대부분 진로 문제나 학업 문제거든요. 절반 이상이. 그러면은 이게 아이들이 TV 가끔씩 보면 막 아픈 아이들한테 기부해달라고 막 이런 TV 프로그램 보시잖아요. 근데
결국 근데 이제 이렇게 죽는 아파서 죽는 아이들보다 차 사고 나서 죽는 아이들보다 자살해서 죽는 아이들이 두세 배가 더 많은 거라는 게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최고의 교사다, 최초의 교사다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는 거를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심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그죠? 그리고 다른 아이랑 비교해서 야, 우리 애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자녀를 내가 아니면 누가 믿어주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안 믿어주니까 다른 데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최소한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믿어준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믿음, 자기 확신 이런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부서진 관계거든요. 이 영화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인데 그 이병헌 씨랑 그 김영철 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병헌 씨는 아니지만 성대모사 잠깐 해서 대사를 한번 쳐드리면 우리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부하죠. 어떤 조직폭력배 세계에서 부하였고 김영철 씨는 보스였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참 유명한 대사죠. 왜 전화 안 했냐 이제 믿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이가 관계가 저는 부서졌다고 해서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를 인용했습니다. 왜 관계가 부서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시간이고요, 한 가지는 돈이에요. 근데 돈은 많이 쓰죠. 근데 시간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카톡 대화를 하고 이제 가족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밥상 앞에서 밥 달라고 하고 엄마는 오케이, 알았어도 쓰기 싫어서 오크라고 썼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낸 통계 기준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통계인데요. 그때보다 지금 더 심해졌겠죠? 그래서 학원하고 숙제든 학교 밖에서 보내는 공부 시간 190분. 거의 3시간 가량 그렇게 되고, TV, 스마트폰 하는 게 거의 1시간 반. 그리고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13분. 참 참담하죠. 어제도 사실은 아이들 제가 치과 데리고 갔는데, 어떤 엘리베이터에서 학원 가는 1학년, 2학년 되는 초등학생 만났어요. 그 아이가 컵라면 하나 하고 소세지 하나 들고서 가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가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야, 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나. 나보다 더 바쁘게 산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어떤 학부모님들이 어떤 되게 두려움을 기반으로 자녀 교육을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하고 자녀와의 관계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부부 관계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홈스쿨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가 잘 되려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자녀 교육에 신경 끄고 돈만 신경 끄면 된다. 엄마, 할아버지의 경제적, 엄마의 운전 실력, 아빠의 무관심이 이런 아이를 좋은 교육으로 이끈다라는 농담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버지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좀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자녀 교육에 많은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이 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먼저 우선이 돼야지. 홈스쿨도 그거 같아요. 홈스쿨 하시는 부모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눠보다 보면 부부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아버지가 엄마보다 더 확실한 교육관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기대가 돼요. 일단은 어떤 학벌 이런 기준 다 떼놓고 이 가정은 관계가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부부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게 되고 교육에 관해서 나눌 수 있는 거리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홈스쿨은 전 교육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삶의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교육이라고 치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학교나 공교육 제도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좀 허술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교육이 되는 순간 더 몰아치기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뭐 땡땡네 영어 교육, 뭐 SBS의 뭐 영재발굴달 보면 막 홈스쿨 해갖고 막 무슨 어릴 때 막 송유군이라는 학생이 뭐 물론 그 학생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8살 때 9살 때 대학 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좋은 삶을 위해서 교육은 다만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교육만 또 홈스쿨에서도 교육만 추구하다 보면 또 돈과 시간과 또 아이는 어떻게 보면 학원 다니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속 교육만 몰두하니까. 근데 좋은 삶을 위해서 저는 교육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야, 우리 좋은 관계 맺어보자 해서, 물론 이제 그런 세미나나 컨퍼런스 가서 이제 좋은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한데, 강의만 듣는다고 관계가 좋아지면 우린 이미 다 좋은 관계에서 지내야 되고 이혼율은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좋은 강사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살아야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나눠야 되고, 갈등이 있으면은 해소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상담도 받고 그런 것도 좋지만 결국 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어린 왕자가 이제 그 사업가가 사는 별에 갔는데, 이 별에 사는 사람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자, 그럼 5억 162만 2731호구나.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무언가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저는 돈이 필요하죠. 살면서 돈은 필요한데, 돈은 결국 이제 생텍쥐베리가 생각한 돈은 바로 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데 이걸 세서 뭐가 5억인데요 라고 사실은 어린 왕자가 비꼬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깨는 것 중에 많은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헛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만 쭉 세고 있다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자라는 생각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달콤한 인생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거든요. 이제 이병헌 씨가 아주 좋은 목소리로 읽어드리는데, 제가 그보다 부족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이제 이병헌이 김영철이 이제 사귀는 여자친구를 몰래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빗댄 거예요. 보스의 여자친구를 좋아해서 이룰 수 없는 꿈. 저는 이룰 수 없는 꿈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봅니다. 전 그래서 꿈을 명사형 대신 동사형 꿈을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제가 2016년도에 창업을 해서 경기도 판교에 있는 공공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회사에 중학생 5명이 견학을 온 거예요. 직업체험 경험을 하러 왔는데 스튜디오 같은 데를 이제 찾아왔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인증샷 찍어주고 보고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 꿈이 뭐야? 했더니 군인이요, 소방관이요, 디자이너요, 수의사요 했더니 다 직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 그거 왜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돈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이잖아요. 그거거든요. 돈하고 안정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야, 생각보다 돈 많이 못 벌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돼서도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돈 잘 버는 건 아니야. 했더니 군인도 또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많아. 공무원도 사실은 그러면 그거는 또 되게 힘들어. 그랬더니 아이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거기서 이야기한 거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한
하라고 하기보다는 동사형 꿈을 꾸라고 한번 제안을 해봤거든요. 야,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 같니? 했더니 막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그럼 디자이너가 안 되더라도 뭐 음악을 만드는 사람, 뭐든지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그럼 군인은 뭐야? 뭐 소방관은 뭐야? 했더니 이제부터 막 애들이 답을 내기 시작하더라고. 애들이 응용력이 빨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 사람을 지키는 사람. 그래. 그러면, 너가 군인 못 되더라도 무언가 지키는 사람. 아빠가 되면은 가정 지키는 사람이잖아, 아빠는. 결혼만 해도 꿈 이룬 거잖아. 수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는, 야, 수의사의 핵심 가치는 뭐야? 했더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맞아.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영욱 씨도 이제 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너 나중에 개만 키워도 너 꿈 이룬 거다. 이렇게 했더니 애들은 막 엄청 웃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성서를 보면은 그 시몬 베드로라는 예수의 제자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너를 이제부터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키울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낚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 치면 낚는 사람이면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 한 명만 낚아도 성공했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펙트럼을 넓게 보면은 동사형 꿈을 이룬다는 그런 꿈을 저는 제안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부모도 여전히 꿈꾸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저는 했거든요. 홈스쿨은 아이만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홈스쿨 하면서 좋은 게 아이들한테 감사해요.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아빠, 엄마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야들, 제 뒤에 보시면은 아이들 책, 아동 문고들이 많은데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책을 그냥 문고판으로 띄엄띄엄 읽었었던 기억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랑 홈스쿨 하면서 아이랑 완역본, 특히 이제 뭐 왕자와 거지 이런 책들을 완역본으로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마크 트웨인이 이 책을 1년 동안 기획했다고? 영국의 어떤 왕실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고? 대단하다. 근데 그 시작은 마크 트웨인이 두 딸들한테 자기 전에 읽어줬던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동사형 꿈은 전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쓰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영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영화 현장에서도 오래 했는데 그 꿈을 사실상으로 막 제가 뭐 쉬리의 강재규 감독이나 기생충의 뭐 봉준호 감독처럼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되게 방황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책을 쓰는 거나 아이들한테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준다거나 뭐 이렇게 나눔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이라서 날마다 꿈을 이루고 있죠. 그런 것들 저한테 기쁨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부 마지막으로 기생충에 대해서. 기생충은 이제 자아라는 테마로 정했거든요. 자아.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서 저는 이 영화가 뭐 오스카상도 받고 칸느 상도 받고 아주 이제 우리나라의 국격을 올려주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 영화의 PD도 제 후배예요. 그래서 되게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자아가 무너지면은 가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구나라는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개봉하자마자 봤거든요. 친구가 이제 일을 했으니까 축하해 주려고 봤는데, 영화를 제 서울 강남의 코엑스에서 조조 영화로 제일 먼저 보고 나오면서 되게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어머니가 그 자녀 손을 잡고, 우리 어렸을 때 막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막 다 같이 단체 관람한 것처럼 자기 딸한테 야, 이 영화가 아카데미 받았대, 뭐 칸느 받았대, 그러니까 그것만 상만 받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거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잔인하고 좀 약간 선정적인 아이가 보면 안 되는 내용도 많이 나와 있는데 또 보다가 놀랄 부분, 아이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짜리 아이였는데 아이가 보면 놀랄 텐데 이랬는데 참 뭐 그 표현 방식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이게 자아라고 봅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당하는 아픔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기생충에 이제 송강호 씨가 이제 아버지로 등장하는데 아들하고 딸이 이제 정교하게 위조한 그 학력 증명서를 보고서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이렇게 감탄하죠. 이게 그 어떤 학력 위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큰 흐름상에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삼수생의 아들이 이제 이 위조된 학력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과외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가족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물론 이제 영화는 그 어떤 비극으로 치닫기 위해서 뭐 만든 건 아니지만 자, 잃어버린 자아라고 봅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자랑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신정아 씨라고 유명한 학력 위조 사건이 있었죠. 그분도 이제 미국에 갔는데 영어 실력이 워낙 안 돼서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가까스로 이렇게 해서 위조된 학력으로 여러 학예 실장도 하고 뭐 결국에는 막 비엔날레 거기도 총괄 담당자도 되다가 결국 학력 위조가 거기서 밝혀졌죠. 예일대학교 그 미술사학을 이제 박사로 했는데 인터넷으로 들었다. 당시에는 1990년대였는데 너무 큰 무리였죠. 자꾸 이제 자기의 어떤 자아를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보다 보니까 자꾸 꾸미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제 책에도 있긴 한데 어떤 저축은행 회장이 서울대학교 법대 갔다고 자기가 법대 안 갔는데 그냥 법대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앉아 있었는데 너무 이제 사람이 좋고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이 그 학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김창경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속여가지고 모 명문대학교 이사장 딸하고 결혼도 했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와 주례를 보고서. 근데 그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서울대학교 법대 이제 총동문회에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자아가 된 거죠. 필요하니까. 우리도 이런 이제 씁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사는 게 축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꾸며내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도 막 선생님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성적표 받으면 원래 숨긴다거나 이제 뭐 공하나 잘못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는 게 저는 이 테마에서 정직이라는 테마를 안 정하고 가치를 안 정하고 자아라는 가치로 정한 데는 다 정직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누가 거짓말 하라고 합니까? 어제 뭐 서울시장 뭐 그렇게 되긴 했는데 누가 정직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결국엔 궁극적일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자아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재보선이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약간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옳지 못한 일을 했는데 그냥 겉보기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잖아요. 미디어나 책이나. 근데 알고 보면 솔직하지 못한 거죠. 잘못됐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자기 자아를 과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좋은 삶을 그동안 뭐 완전히 사람이 어떤 점만 악하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자아가 없으니까 극단으로 치닫고 가족의 삶도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사실 기생충 뭐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가족의 삶들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못 지키면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내가 담고 있는 회사나 내가 소속돼 있는 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주거든요. 그거를 자녀 때부터 좋은 건강한 자아를 심어줘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게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 같아요. 열매. 네. 자아가 이제 됐을 때 제 딸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이제 빨간머리 애니거든요. 이제 빨간머리 애니랑 작은 아씨들인데 두 책을 이제 완역으로 하니까 되게 내용이 길어요. 빨간머리 애는 이제 레드먼드의 앤과 뭐 해가지고 시리즈까지 해서 에이버니의 앤, 뭐 레드먼드의 앤까지 해서 총 3권으로 돼가지고 꽤 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것만 10번 이상 읽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씨들은 이제 1, 2권으로 돼 있는데 기준으로 그것도 1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지은 작가는 다른 이야기를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작은 아씨들도 그렇고 빨간머리 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콘텐츠,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에도 판권이 수백억에 팔렸고 작은 아씨들도 재작년에 영화화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100년이 넘은 시간 전에 출간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지금도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 이 소설 두 소설뿐만 아니라 오래된 고전들은 힘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직 그 삶에서밖에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주는 게 오리지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제 어떤 콘텐츠 기업들,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그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왜 자기 거를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해서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비싼 수백억을 들여서까지 수십억을 들여서 왜 그렇게 만들까요? 자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건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자체가 재산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심겨줍니다. 제 홈스쿨 하다 보면 아이들이 노는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그게 큰 자산이라고 봐요. 이제 시대는 너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저는 시대가 바뀌어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리지널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그 그림이라고 해서 이제 변환할 수 없는 그림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어떤 JPG 파일만 올렸는데 그게 수백억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디지털 시대라도요, 자기 게 있으면요,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교육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육이 어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죠. 어떤 문제를 풀고, 그 최소한은 필요한데, 자기 게 없으면은 결국에 나중에 이제 명문대학교 나와서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 소설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 건강한 자아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기가 가지고 있는 힘, 실제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 일기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일기를 숙제로 했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여름방학 때 탐구 생활하고 그림 일기 쓰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쫙 몰아 쓰잖아요. 지나간 신문 보면서 와,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날씨면 저도 이제 나름 모범생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날 날씨는 어땠지 하고 도서관 가서 신문 찾아서 막 그렇게 일기를 부랴부랴 썼었는데, 일기는요, 숙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벌써 참 잘했어요, 도장 찍으려고 일기 쓰면은 자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 뭐 하고 살았는지를 짧게라도 적을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같이 하셔도 좋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기 전에 나눔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가족은 감사일기를 한 달 동안 써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시행을 해봤어요. 뭐 감사일기라고 해서 뭐 시중에 파는 것도 있지만 별개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노트에다가 날짜 쓰고 1일차 오늘은 뭐 4월 8일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동안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하루에 감사했던 일들 3가지만 써보자 해서 이거 끝나면 뭐 할 건데 했더니 파티를 열게 했더니 뭐 파티라는 게 별거 있나요? 뭐 케이크 하나 사들고 아이들한테 선물 하나씩 주고 있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미션으로 가정에서 아빠, 엄마 또 자녀분들이 같이 시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